성형의 모든 걸 다 따보는 컨텐츠. 누구나 현실에서 궁금해야 할 성형의 모든 것. 솔직함을 넘어선 갓직한 성형 토크쇼. 성형 물가. 이제 2024년도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진짜 시간이 너무 빨라요. 왜 이렇게 1년이 빨리 가는 걸까요? 올 한 해가 24년인지도 모르고 23년 같아. 또르르. 그래도 원장님은 많은 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시고 또 따뜻한 겨울을 맞이할 수 있게 해주신 거잖아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눈도 얼마 전에 정말 많이 왔었고 완연한 겨울이 찾아왔는데요. 이 시기에는 성형에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고민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성형외과 6회 주제는 겨울에 관한 성형 이야기입니다. 제 주변에서도 간단한 수술부터 좀 큰 수술까지 아무래도 겨울에 하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겨울 시즌에 성형수술을 계획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은데 정말 많죠? 여름엔 덥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땀이 많이 나고 하니까 상처나 이런 것들이 덧나기 쉽겠다 하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겨울이 조금 더 많은 편이죠. 수능 본 친구들, 그에 따른 이제 부모님들, 그다음에 취업 준비하는 친구들. 근데 또 신기한 거는 3월에 봄이 되면 부모님들이 들어요. 왜요? 그건 왜 그런 이제 거예요? 애들 다 학교 다 보내놓고 내가 이제 맞아, 원래 애들 개학은 엄마들 방학이라고 하더라. 그러면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이 겨울 시즌과 관련된 사연을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겨울방학 때 코성형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요. 학교에 잠깐씩은 나가야 해서 방학 중간에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개학 전 딱 일주일 정도 학교를 안 나가는 시간이 있는데 이때 코성형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름방학을 기다렸다가 그때 할까요? 겨울에 하면 여름보다는 덜 아프겠죠? 근데 여기 댓글이 하나 달렸대요. 선생님 코가 이상해요. 이거 무조건 놀림 받는다. 보통 코 성형을 하면 뭐 붓기가 빠지고 출근하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뭐 지장이 없을까요? 절골 하냐 콧대까지 하냐 이거에 따라서 다르지만 절골 하더라도 멍이 안 들면 약간 누리끼리한 느낌 나는 거 있잖아. 그 느낌 빠지는 거는 어쨌든 2주 정도는 돼야 적어도 되기 때문에 2주는. 그렇죠. 완전하게 하는 거는 보통 이 정도 시간을 가주는 게 좋죠. 복코술 같은 경우는 일주일째 딱 보면 생각보다 콧대가 많이 안 부었네요 라고 하면서 코끝은 똑같이 크네요 한 반은 그렇게 얘기하거든. 부어있는 상태니까 내가 수술 전이랑 똑같이 보인다고 하면 빠지면 확 주는 거죠. 얄쌍해지겠죠. 그렇죠. 보통 그래서 이제 한 달째쯤 되면은 이제 효과가 좀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 거. 효과를 충분히 보기 위한 기간이랑 남을 대면을 했을 때 티가 나는 거에 대해 신경 쓰지 않고 할 수 있는 기간은 조금 다르죠. 그래도 최소한 2주 정도는 생각하시는 보통 거죠? 2주를 보통 권하죠. 2주라는 텀이 지금 없잖아요, 사연자분은. 좀 무리해서라도 겨울에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2주라는 시간을 두고 여름에 하는 게 좋은지 그거는 뭐가 더 좋을까요? 사실 시기적인 건 상관이 없어요. 겨울은 관리하기가 용이한 거지. 땀나고 막 이럴 게 별로 없고 활동량이 좀 줄고 관리하기에는 편한데 못 씻잖아요. 근데 맞아. 이제 여름에는 땀이 나고 그러네. 막 이게 찝찝한데 겨울에는 조금 더 저 이틀 덜 씻어도 되고. 네, 그러니까 근데 여름은 상대적으로 더우니까 이 혈액순환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상처 아물 때나 붓기 빠질 때 뭐가 좋아요? 혈액순환. 혈액순환이 좋은 훨씬 거죠. 잘 될 수도 있겠네. 내가 보통 아무리 큰 수술해도 꼭 하라는 거 있거든. 걷기. 무조건 많이 걸으라고 그러거든. 날씨가 추울 때 걸으면 자동 찜질 되잖아. 냉찜질. 그러면 이 선생님께서는 아무 때나 하시고 계속 걸으시면 붓기 빨리 빠지시겠는데요? 근데 결국은 중요한 거는 내가 내 스케줄에 맞춰가지고 충분하게 관리하고 신경 써줄 수 있는 시간이 되냐. 이때가 제일 중요한 거죠. 방학 기간을 아주 알맞게 알차게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고치고 싶은 부분 뭐 애들이 놀리면 좀 어때요? 내 마음에 들게 쏙 한번 고쳐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30대 여성입니다. 눈코 수술을 하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한 병원에서 모두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병원에서 각각 수술하려면 눈 먼저 하고 시간이 지난 뒤에 코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시즌을 나눠서 겨울에 눈 수술하고 여름에 코 수술을 할까요? 계획을 세웠는데 첫 번째 내가 수술할 부위에 관련한 용어를 공부하고 귀여우시다. 두 번째 내가 원하는 모습을 어플로 먼저 만들어 보고
세 번째 병원에서 상담받고 네 번째 예약하고 수술하기 정도로 계획을 세웠어요. 이 말씀하신 대로 각각 다른 병원에서 이제 시간이나 기간 차이를 두고 수술을 하는 게 괜찮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한 병원에서 한 선생님께 한 번에 받는 게 더 좋을까요? 각각 뭐 다른 곳에서 해도 되는 건 당연히 해도 되는데 만약에 하려고 하면 눈을 아침에 했으면 당일에 해야 돼. 콧높이를 봐야 되는데 여기서 눈이 부어 있으면 못 보잖아요. 바로 당일까지는 그래도 붓기가 많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각각 하려고 그러면 한 당일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상관이 없죠. 겨울에 눈 했으면 여름에 코하고 이건 전혀 상관이 없는 거니까. 그러면 눈도 하고 싶고 코도 하고 싶고 양악도 하고 싶고 그냥 다 하고 싶은데 이 순서는요? 더 큰 마취하기 전에 작은 마취를 하는 걸 먼저 하기 때문에 전체를 다 한다고 했을 때 무조건 눈을 먼저 하죠. 눈을 먼저 해놓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뭘 하냐 다 다른데 윤곽 먼저 하고 코를 맨 마지막에. 안면거상 할 때도 안면거상 해놓고 코를 마지막에 하고. 왜요? 왜 코는 마지막에 해요? 이게 당겨지니까. 이게 제일 중심이에요. 그렇지. 세워놨는데 이게 당기면 이게 휘잖아요. 자리가 안 잡혔는데. 그래서 코안 선생님이 맨 마지막에 기다리는 거예요. 딴 수술 끝날 때까지. 근데 만약에 저도 한다고 하면 한 번에 그냥 해버리고 싶을 것 같아요. 솔직히 그런 경우가 있긴 한데 흔한 경우는 아니고 그럴 경우는 체력적으로 힘들어지거든. 선생님 체력도 체력이지만 수술 받는 분의 체력도 힘들어지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그렇게 무리해서 하는 거는 하진 않고 항상 부위별로 해서 목적에 따라 다 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우리 사연자분의 케이스를 보자면요. 보정 어플로 먼저 내가 원하는 모습이 어떤 건지 만들어 보기도 한다는데 이런 게 실제로 도움이 될까요? 솔직히 우리도 편해. 어느 방향으로 하는 거 원하는 게 말로 못해도 이미지로 알 수 이미지를 있으니까요. 본인들이 얘기를 해주니까. 근데 수술적인 결과가 절대로 똑같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 사진으로 바뀌는 거랑 실제 바뀐 거랑은 이미지가 똑같다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 일부분은 분명히 도움이 되는데 그걸 맹신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조만간 한번 보정 어플을 사용을 해서 찾아가겠습니다. 이미 보정해놓은 게 꽤 있거든요. 되게 많이 있으니까 예, 저도 좀 저희 있어가지고. 같이 가가지고 핸드폰 이렇게 보면 다 있더라고요. 한 번씩은. 네, 이번에는요. 궁금증에 관한 사연입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코나 가슴 성형하면 겨울에 실인가요? 생각해보면 실리콘이 피부 조직보다 열 전도율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피부에 덮인 실리콘인데도 열 전도에 그렇게 큰 방해가 될지 궁금하네요 라는 질문이에요. 아니 어떤 분이 내 친구 코 했는데 겨울에 실리콘 부분만 색이 다르더라 이라는 댓글을 남기셨고 수술했는데 시리다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라는 반응도 있습니다. 제일 많은 게 뭐냐면 코코 빨개져요. 맞아, 루돌프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추워지면 혈관은 더 수축하잖아요. 피가 흐를 때 원활하게 흐르기가 힘들어지거든. 그러면 밖에서는 붉게 보이는 거예요. 체온의 영향을 받으니까. 아 그래서 코가 빨개지는 거예요? 아 저는 겨울에 실리콘이 빨개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혹시 막 저 기분 좋으면 파래지고. 제가 약간 겨울에 좀 추우면 빨개지는 줄 알았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겨울에 자기 콘데도 빨개진 사람들 있잖아요. 저 그래요. 저 진짜 빨개지거든요. 얇아서 빨개질 거예요. 아 자연적인 현상이건 당연히. 부작용이 생겼나 걱정할 필요는 사실 없죠. 가슴이 시리다 약간 이런 것도 진짜 그런 거예요? 가슴이 시린 정도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체온이 떨어지면 수축을 하게 돼 있고 사람 몸은 확대가 돼서 부모이 들어가면 그 방에 들어간 만큼 공간이 떠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덜 통하니까 외부에서 봤을 때 내 고형물 위에 있는 피부만 영향을 받으니까 그거 얇아진 꼴이 되거든. 전혀 문제는 없지만 본인이 느낄 수는 그치, 충분히 느낌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친구들 사람들이 놀래서 갑자기 찾아올 때가 있어.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겨울 냄새 갑자기 이상해요. 제가 짧은 사연 하나 더 공유해 드릴게요. 나중에 자식 낳으면 중3 겨울방학에 성형시키는 거 어때요? 엄빠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댓글 반응엔 요샌 중2 겨울방학 때 합니다. 중학교 졸업 앨범부터 예쁘게 찍으려고요 라는 반응이 있어요. 저 경우는 딱 눈만. 눈만. 아, 눈만.
자신감이 너무 떨어진다, 친구들하고 못 어울린다 이럴 때 눈은 해주는 거는 되게 도움되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거는 해주는 게 좋은데 다른 수술들은 다 뒤에 풀릴 것 같더라도 권하는 거는 어렸을 때는 비절개하는 게 낫고 왜냐하면 비절개된 상태니까 내가 원하는 걸 또 할 수가 있는 거고 절대로 한 번에 높게 하지 말 것. 원래 모든 수술이 좀 덜 된 거를 더 하는 건 쉬운데 더 된 거를 덜 되게 하는 거는 되게 힘들거든요. 절개를 해야 되는 경우는 성장으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비절개를 해주는 게 훨씬 낫다. 너무 어린 나이에 성형을 하는 건 많은 고민도 필요할 것 같고 상담을 좀 잘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6회는요, 겨울 시즌 성형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더욱 재밌고 또 공감 갈 만한 사연들을 뽑아서 다음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성형의 모든 걸 다 까보는 컨텐츠, 누구나 현실에서 궁금해할 성형의 모든 것. 갓직한 성형 토크쇼. 성형 외과!